네,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또 해야 되죠. 그 우리 박하진 실장님, 뭐 방금 그 우리 위원장님 대행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사건하고 또 하나가 이제 임금체불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좀 그게 정리가 되면 다른 업무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그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죠. 저희들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 제도 개선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그냥 서 계시고요. 그 야당 의원님들이 다 좀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미자 위원장 대행께서 앉아 계시니 그 지금 그 서울교통공사 채용권 관련해서도 말씀이 많으시고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여기저기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정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보시면 2017년 초에 바로 우리 상임위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제4조 2를 우리가 그 개정을 했는데요. 채용 강요 등의 금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채용과 관련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통과만 시켰다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가 그 제안을 했던 거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고 또 그 노동부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던 게 민간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니 3년 뒤에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이게 다름 아닌 법사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잡으셔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 위원장 대행께서 이걸 들으셨으니 이것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빨리 통과시켜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여당 간사님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돼야 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 간사님께서도 요거- 법사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저희 여당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야당에서 잡으셔서 지금 이제 바뀌고 다시 후반기로 의원님들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시는 두 분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당이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자, 요게 제가 네 이제 저 우리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대구청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권혁태 청장님. 그 현대차 부품회사 일지테크 사업장 내에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하청업체가 있는데요. 저는 요 하청업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으니 일단 일지테크에 대한 그 불법 파견 부분들은 조사를 따로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부에 보면은 하청업체 신우산업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로봇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노동자는 그 전해인 16년 8월에도 해당 공정에서 머리를 다쳤음에도 똑같은 공정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신우산업에서는 이 안전관리를 대행을 맡긴 한국 이름이 한국 산업안전 컨설팅을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고소를 한다 그러나요? 진정을 제기를 하죠. 제대로 우리가 안전 컨설팅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안전방호 장치인 방책하고 안전매트가 미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몇 번에 걸친 그 산업안전 점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2016년에 4월달에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염 방지 계획서 확인 검사를 나갔을 때는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방책이라든지 안전매트라고 하는 것은 원청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청업체가 이것을 뭐 어떻게 뭐 없애거나 치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하나를 못 박는데 무슨 그 방책을 치우고 안전매트를 치우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일지테크에서 실질적으로 방책이나 안전매트를 치우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잠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작동이 되어서 기계가 로봇이 멈추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방체이고 안전 매트니까.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하는데 자꾸 방해된다라고 해서 보나마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포항지청이 이 해당 대행 기관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점검 조사표를 봤는데, 그리고 대행 기관 조사 후에 결과를 대구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청에서 나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면서 대구청에서 포항지청보다도 조사한 결과보다도 축소된 내용으로 확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원래 지정 그 대행 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지 테크를 점검하는 거죠. 원청을 점검하는 거고 모든 걸 다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안전 컨설팅에서 그 하청업체를 점검을 하는 건데, 대구청에서 지정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축소시켜서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라고 하는 것에다가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대행기관이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훨씬 더 손해가 막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금전 과징금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과징금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컨설팅주에 210만 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에다가 1,05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이 과징금이 그러면 적정한 것이었느냐? 대구청에서 부과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대구지역본부를, 산업안전보건협회 대구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계산이 저렇게 나옵니다. 실제 1,05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대구지역본부를 했을 경우에 전년도 총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등급을 부과했을 경우에 과징금 금액은 4,800만 원이 됩니다. 4분의 1로 축소시켜 준 거죠. 대구청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만하실 거죠? 사건에서 동부지청장으로 내려가서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과 일탈. 그러면 대구청은 해당 안전대행기관이요, 산업안전보건협회나 산업안전보건 컨설팅하고 유착된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해당되는 감독관들이 해당 대행기관들로부터 향응 같은 거 전혀 안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거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4분의 1로 축소시켜 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요거 다시 조사하셔서 만약에 잘못 과징되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과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거를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그 처분 대상이 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 본부로 한 게 맞습니다. 지회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본부로 하되 현재 규정상 보면은 그 사고가 난 지역에 한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두 개 안전보건 대행기관 두 군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때리질 못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냐고 과징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손해를 나게 해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제대로 할거 취지대로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예, 올리도록 재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했었던 시아나수도 수소 중독 사망 청년 노동자 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당시 피해자 작업 동선 보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사실 입사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노동자였는데요. 원래는 담당 업무가 건조하고 출하 저 뒷부분의 담당 업무였는데 해당 후처리 공정의 담당 직원이 지각으로 갑자기 공장장이 이거 들어가서 작업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업 보고 이 중대재해 보고서 쓰는 거 보고 제가 약간 사실은 참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기 5분에 출근해서 8시 5분에 출근해서 쭉 준비 작업하다가 해당 공정 8시 53분부터 9시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4분까지 후처리조에 물하고 시아나나트륨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건물 한 반쯤 올라가는 곳에 있는 화장실 다녀와서 포장실 측면에 비치한 정수기 물로 커피를 제조하여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9시 4분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9시 8분에 다시 도금 작업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 4분이 휴식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도 전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9시 3분부터 9시 8분까지 결국 그 해당되는 곳에 물과 시아나나트륨을 투입하면 시아나수소가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아나수소가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뭐 발생하고 있었겠죠. 한 5분 정도 뒤에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작업한 거 보면 CCTV 화면 보면 시아나수소 뭔지 알잖아요. 청산가리, 예, 청산 아닙니까? 청산. 보호구 하나도 없이 작업합니다. 보호구를 차지를 않았어요. 아예 방독 마스크를 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알기나 했겠습니까?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원래는 건조 후철 저기 뒤에 뒷작업하는 청년 노동자인데 그렇게 해서 시아나트륨 9시 4분에 투입하고 바로 쓰러집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을 하고 섞지 않아도 시아나나트륨 용기를 개방하면 2.2 ppm 나옵니다. 시아나수소가. 투입하면 27 ppm 나오고요. 2분 지나면 38 ppm, 5분 지났어요. 아까 5분 지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5분 지나고 나면 46 ppm 나옵니다. 시아나수소는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하루 중에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4.7이에요. 4.7. 근데 5분 지나서 나왔을 때 46 ppm 나왔어요. 사망한 청년 노동자 시아나수소 혈중 14.6 ppm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다음 겁니다. 여기 작업환경 측정 누가 했는지 아세요? 도금협회가 만든 작업환경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 측정했습니다. 도금협회가 만든 작업환경 측정기관. 저런 걸 제대로 측정했겠어요? 시아나나트륨 보관하는 장소에 시아나수소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평소에도 덥다고 보면은 공장에 선풍기 막 틀어대고 있는데 혼합 페로몬 선풍기 틀면은 그 시아나수소가 현장으로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그걸 제대로 측정했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간사라서. 정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죠, 지금. 그죠? 사용자협회, 도금협회가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설립해서 도금 사업장을 측정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 받아서 측정하고 그리고 다 우리 식구들인데 보호하고 노동부가 그간에 안전보건 대행기관들 측정기관들 경쟁체제 도입하면서 마구제비로 그냥 다 이렇게 민간이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뛰어들게 했죠. 그 결과가 청년 노동자 하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메탄올 실명 사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측정기관들 이 안전보건 대행기관들 측정 대행기관들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할지 이건 박하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안전보건 측정 대행기관의 질서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구을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